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부동산 운영수지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럼 운영수지라는 개념은 현금 흐름 분석에서 보유기간 중에 운영하는 거죠, 여러분. 양도시에 운영했다는 표현은 안 써요. 그러니까 보유기간 중에 가공기, 조순전후 경저세, 걔를 딱 적어놓고 문제를 푸세요. 그럼 정말 명쾌해져요. 1번. 가능총소득은 우리는 가능 총소득, 가능 조소득 똑같습니다. 조총 똑같아요. 가능한 총소득은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료에 임대 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면적당 추정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제곱미터당. 그때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1억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곱할 때 면적당 추정 임대료는 당연히 면적에 곱하겠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 2번. 유효한, 그래서 지금 맞는 건 1번이고 2번.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그래서 조순전후 중에 조는 가공기죠, 여러분.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충당금 빼죠. 근데 더한다고 해서 X네요. 기타 수입은 임대인 입장, 건물 소유주 입장에선 더하는 거죠. 수입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기는 더해요. 근데 차감하여라고 얘기했으니까 바꿔놨네요.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순영업소득은 지금 순을 물어봤잖아요.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차감하는 거 맞죠? 이때 영업경비는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들어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공정결 세손 유감 중에 공감이 간다, 결혼해서 간다, 셋이 빠졌었어요. 그때 세금과 공과금에서 세금은 보유기간 중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이었죠.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포함됩니다. 그런데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취득시니까 양도시니까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재산세는 포함되는 게 맞는데 양도소득세가 쓱 들어가 있네요. 양도소득세 포함 안 돼요. 영업소득세는 지금 경저세, 밑에서 빼는 세금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비에는. 그래서 쭉 읽어버리면 양도소득세를 그냥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도 X네요. 그 다음 4번. 전액 지분 투자액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저당이 빵인 경우죠. 그럼 저당이 빵이면 무엇과 무엇이 같아요?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가 똑같은 거지 유효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이 동일하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X네요. 주의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순전후 경저세만 적어놓고 문제 푸시면 이 문제는 절대로 안 헷갈리죠. 그 다음 5번. 세후 현금 흐름은 세전 현금 흐름에서 세전과 세후의 차이는 세금이 들어있을 텐데 그때 보유기간 중에 영업소득을 계산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소득세를 뺀 거지 자본이득세는 양도시의 개념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자본이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그래서 X네요. 주의해 두세요. 2번. 부동산 투자 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단순회수기간법보다 단순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액면금액 그대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따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4천만 원을 투자해놓고 1년 뒤, 2년 뒤에 각각 2천만 원씩 들어오면 얘는 2년 안에 회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현가회수기간법은 그 액면금액 그대로를 회수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가치로 할인한 후에 회수하는 거죠. 그럼 할인율이 만약에 5%라면 1년 뒤 2천만 원은 1.0으로 나눠주는 거죠. 1승으로. 2년 뒤 2천만 원은 1.05에 2승으로 나눠요. 그럼 당연히 2천만 원보다 작은 금액이 될 거잖아요. 할인된 금액은 할인하기 전보다 작아지겠죠. 그럼 작은 금액씩 회수하니까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현가 회수기간법 또는 할인 회수기간법의 회수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적은 금액씩 회수하는 거니까. 더 짧다 그래서 X네요. 2번. 내부 수익률이란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었죠. 그러니까 현금 유입의 미래 가치와 현금 유출의 미래 가치를 갖게 하는 할인율이다. 개념 자체가 완전히 틀렸죠. 할인하면 뭐가 나와요? 현재 가치가 나오죠. 그래서 2번도 X. 3번. 순영가와 수익성 지수는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둘 다 미래 수입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후 나온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빼면 뭐? 순영가법. 그래서 기준이 0. 수입의 현가를 지출의 현가로 나눠서 비교하면 기준은 1. 수익성 지수. 맞나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서 계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맞죠?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정말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외우는 건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영순위가 뭐한다? 일수 찍는다. 이렇게 기억해도 된다는 얘기는 했죠. 그래서 3번이 맞네요.
4번. 이론적으로 순영가는 1보다 작으면이에요? 0보다 작으면이에요? 기준이 0이라는 걸 아시는지 지금 그걸 물어봤네요. 순영가는 0보다 작으면 투자 타당성이 없네요. 현재 시점으로 고친 손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4번도 X. 그 다음 5번.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까지는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어요. 근데 내부 수익률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뭐죠? 수익률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을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해당 투자의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해당 투자에서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까지는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지만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판단 기준으로 요구 수익률이 필요한 거죠.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다 그래서 X네요. 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은 3번. 3번.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단일 투자 안에 투자 결정 시. 그러니까 하나를 놓고 할까 말까를 따질 때는 미래 수입을 요구 수익률 할인한 후에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수입의 현가가 지출의 현가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데 빼서 비교하는 게 순현가법, 나눠서 비교하는 게 수익성지수법,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내부 수익률 구해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는 방법이 내부 수익률법이죠. 그래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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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작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동일 투자안의 경우에는. 그래서 단일 투자안의 투자 결정 시에는 모두 결정 결과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게 장점이었죠. 그런데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는 결정을 못 내려요? 하나로 가요? 하나로 가죠. 내부 수익률법으로 가나요? 수익성 지수법으로 가나요? 아니죠. 예쁜 놈이 뭐였어요? 순현가법이었죠. 그래서 순현가법을 따라갑니다. 1번. 단일 투자한 투자 결정 시에는 같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땐 달라질 수도 있더라. 달라질 때는 뭐로 간다? 순현가법으로 간다. 1번 5, 2번. 회수기간법에서는 목표기간 내 회수 여부만 판단하고 그러니까 목표 회수기간을 자기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3년으로 정했어요. 3년 안에 회수가 되면 그 투자 채택해요. 그런데 그 뒤에 아무리 많은 현금 흐름이 들어와도 그 기간 안에 회수가 안 되면 기각합니다. 이게 회수기간법이에요. 그 내용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3번 부채 감당률은 짝대기 짝고 부채를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순영업소득이었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분자예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으로 그럼 얘가 분모죠. 순영업소득을 나눠서 계산한다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지금 분자가 맞잖아요. 앞에 나오는 것이 분자라고 생각하시기 쉬워요. 지금 말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기억하세요. 지금 고상철 선생님이 왔다 갔죠. 지금 옆에 앉아있네요. 그 다음 4번 채무 불이행률은 짝대기 짝끄고 채무를 불이행하게 만드는 게 분자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건 조순전후 경저세에서 경저는 조에서 나가지 순에서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나간다 그래서 X네요.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얘가 손익분기점, 분기율이라고도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그러니까 4번이 틀린 답이죠. 그 다음 5번. 대부 비율이 60%면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면 내 돈의 비율은 40%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짝대기 짝긋고 부채가 분자, 분모에는 부채도사는 어디에 산다? 지집에. 지분분의 부채잖아요. 그래서 얘를 나누면 60 나누기 40은 6 나누기 4는 1.5, 15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LTV 다 똑같다. 뭐만 다르다? 부채 비율. 무슨 도사? 부채 도사. 부채 치면 활활. 그래서 급상승하는 건 부채 비율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투자론 부분의 내용은 이제 정리가 끝났고요. 이제 다음날부터는 내일부터는 금융론의 확인을 해볼게요.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